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업인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보 청년농업인과 그리고 이제 막 영농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청년농업인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신청할 때 바로 저희들은 영농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농계획서입니다. 영농계획서에는 여러분의 동기, 그리고 계획, 그리고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얼만큼 진실성 있게 적었냐에 따라서 사업의 등락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별의별 팁에서 저만의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계획의 구체성,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세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영농에 대한 의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좋을지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바로 영농계획의 구체성입니다.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충분한 사전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구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성을 어떻게 하면 풍부하고 또 이렇게 현실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동기의 구체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얼만큼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좀 잘 설명해 주시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농업 관련한 일도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 동기 안에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녹여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간에 했던 일들, 그 다음에 경험들이 꼭 농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여러분을 농업으로 끌어들였던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분들이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분들께서 한 해에도 거의 몇천 명에 달하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당연히 영농의 동기의 구체성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농 동기 안에 여러분들의 과거 이야기,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야지만이 여러분들만의 영농 동기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사위원분들께서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5개년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영농 동기의 구체성에서는 본인만의 에피소드가 필요했을 텐데, 이 5개년 계획의 구체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품목을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영농의 규모,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건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품목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농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타당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하지 못하면 당연히 심사위원분들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농 창업 이전에 먼저 김제식 광활면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업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진 거 없고 가장 매출은 많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제식 광활면 같은 경우에는 감자랑 벼, 이모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 지역보다는 매출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5개년 영농 계획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담아내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수치에 대한 언급도 꼭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당연히 그 구체적인 근거는 영농 창업하고자 하는 그곳의 지인 그리고 혹은 이웃 주민분들 혹은 선배 농업인분들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여러분들께서 영농계획서에 기입해 주셔야지만이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영농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영농 창업 전에 모았던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해당 품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기자재, 시설, 그리고 설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 영농 창업을 하러 시골에 들어왔을 때 구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지은행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런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도 어느 정도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각 토지, 지역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토지를 구매를 하셨다면 그 위에 여러분들의 영농을 위한 시설이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그런 영농 시설이나 그 다음에 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품목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해보시면 훨씬 더 편한 영농 창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전에 있던 영농 동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농대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한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내가 실제로 영농 창업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내가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한 자격증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함양했는지를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농업이라는 게 비단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그리고 6차 산업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영역이 바로 농업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루트로 판매를 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본인의 판매 출하처를 미리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지입니다. 저는 본인의 능력 그리고 영농 동기에서 말씀드렸던 구체성 이런 것들도 정말 좋지만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라 뜨거운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있지만은 뜨거운 의지만큼은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영농 창업도 결국에는 본인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실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받았던 시간 그리고 준비를 했던 자격증 혹은 교육받았던 종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의지가 들어가 있는 영농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농업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추가적으로 센터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합쳐서 200시간은 넘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한 추가적인 자격증으로 유기농업 기사, 식물보호 산업기사, 종자기능사 같은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서 영농 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교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자격증의 이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입을 해줌으로써 훨씬 더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지를
영농 계획서에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청년 농업인과 초보 청년 농업인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챗GPT를 너무 맹신하고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본인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에피소드, 본인의 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그 여러분들의 차별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챗GPT나 인공지능에게 그걸 맡겨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서류가 다 똑같아집니다. 심지어 심사위원분들은 하도 많이 봐서 그 문체가 이제 눈에 익을 지경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전조사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사업, 영농 창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실제로 가서 어떤 식으로 농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농 창업을 하게 된다면 짧게 그리고 길게는 6년이라는 의무 영농 기간이 생깁니다. 이 과정 동안 여러분들께서 준비 없이 영농 창업을 하게 된다면 너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조사는 꼭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농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해당 품목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어떤 지역을 정하고 그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렇다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특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들이 많을 거고, 내가 정말로 특이한 품목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주산지를 찾아서 귀농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감자와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감자는 김제시 광활면이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곳으로 귀농을 하게 된 거죠. 덕분에 이런 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아서 정착하는 데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서류를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면접은 여러분들의 영농 의지를 여러분들의 표정, 몸짓, 말투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와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지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잘 보여주시려면 당연히 이렇게 너무 위축돼서도 안 되고 너무 과장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접 준비는 언제나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신청했을 때 그리고 서류 통과를 하고 면접을 봤었는데요. 이때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영농 계획서 안의 수치와 면접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수치가 다르다면 당연히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요. 그때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상황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영농 계획서에서 작성하셨던 수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은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과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그들과 동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갔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당 얼마를 생산을 하고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1년에 얼만큼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상환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꼭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서류 그리고 내용들이 잘 숙지가 됐다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으로 들어가실 때 꼭 씩씩함과 열정 한 스푼, 2스푼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청년농업인 그리고 초보 청년농업인 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구체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 3번째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지, 이 3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분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선정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 스타트농, 청년농업인 화이팅!